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지식 탐험. 오늘도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한 유튜브 영상인데 네네. 이걸 보면서 소위 결혼 정년기, 이걸 놓친 후에 인연을 만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고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자료가 뭘 말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마침 딱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이나 기대치 같은 것들이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붐 세대랑 지금 디지털 세대, 이게 어떻게 확 달라졌나 거기에 주목을 하죠. 핵심 질문은 이거네요. 왜 요즘 사람들은 관계 맺는 방식이 예전이랑 다를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렇죠. 바로 그 변화의 맥락, 이걸 제대로 짚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부터 좀 풀어보죠. 네.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이전 세대, 이때 결혼은 지금이랑 의미가 상당히 달랐다는 거죠. 네, 많이 달랐죠. 주로 가문의 혈통을 잇는 거. 자료 표현을 보면 과거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뭐 집안의 기대 이런 걸 충족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심지어 자료에서는 사진도 안 보고 가야 돼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의사보다는 집안 결정이 중요했던. 네, 그런 정략적인 만남이나 결혼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요? 이제는 인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 이걸 찾는 과정이라는 거죠.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이 27세에서 33세 이 이상적인 시기를 놓쳤다고 느끼는 당신의 고민과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관계를 맺는 이유 자체가 달라졌다면 그럼 뭐 만나는 시기나 방식에 대한 과거 기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료가 딱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물론 뭐 과거에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겠죠. 그렇죠? 자료 보니까 중매나 소개로 만나도 점점 뭐 사진도 보여주고 부모님이 우리 허락을 반 이상 받아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 의사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고. 찻집 같은 데서 만나기도 하고요. 네.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것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인연을 정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생겨났다고 하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 질량이라는 말이요. 아, 네. 질량? 이 만남 과정에서 서로의 질량이 맞아야 관계가 성사된다. 질량들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 단순히 뭐 조건 이런 걸 넘어서 네 명의 가치관이나 뭐랄까 지적인 수준, 삶의 태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좀 더 깊은 차원의 어울림. 네, 그 질량이란 표현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조건만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어떤 깊이, 수준, 이게 맞아야 한다는 걸 중시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베이비붐 세대가 관계를 맺던 방식의 한 모습인 거군요. 네,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어쩌면 더 놀라운 과거의 모습으로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성이 대학까지 나온 소위 고학력자라고 해도 결혼하면 보통 사회활동보다는 집에 있었죠. 네, 가정에 머무는 게 일반적이었다. 결혼을 하면 집에다가 앉혀놓으려고 그래. 집에서 예쁘게 말아. 집에 있어라. 뭐 이런 분위기가 강했다는 거죠. 근데요, 자료는 그 이유를 그냥 집안일 하려고 이걸로만 보지 않아요. 이게 또 핵심인데. 아, 그래요? 남편이 밖에서 막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경력 쌓잖아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요? 집에서? 네. 자료에서 명확하게 말해요. 여자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거나 뭐 정체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였죠. 일종의 준비 과정.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냥 현모양처가 아니라 뭔가 전략적인 역할이 있었네요. 그럼 뭘 위한 준비였을까요, 대체? 그게 바로 자료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화려한 외출을 위한 준비였어요. 화려한 외출? 네. 남편이 직장에서 한 10년? 그 정도 경력 쌓아서 중간 관리자, 자료 표현으로는 중견, 간부급. 이렇게 되면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하는 사교 파티에 초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엄청 중요했던 거죠. 아,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군요. 전혀요. 자료는 이걸 거의 면접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면접이요? 네. 아내들이 그 자리에서 남편 상사, 동료, 그리고 그 부인들한테 아주 그냥 세세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옷 입은 거, 예를 들면 옷을 금방 어째서 꾸려서 갖고 왔나,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준비한 티가 나나? 아니면 딱 격식 있게 잘 차려 입었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와, 신발, 화장, 머리 스타일은 기본이고 핸드백, 자료에 뭐 뚱을 들었나 째를 들었나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게 아마 당시 유행하던 특정 가방 스타일이나 브랜드를 말하는 은어 같아요. 결국 어떤 가방 들었는지까지 봤다는 거죠. 액세서리, 심지어 손톱 상태나 향수까지 모든 게 다 관찰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숨 막히는 평가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뒷담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진짜 놀라운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가십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했는데요? 아내들이 파티에서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남편한테 다 보고 남편들도 서로 정보를 막 교환하면서 상대방 부부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료 표현이 재밌는데 여기서 회의하는 중이라 지금 이럴 정도로 회의요? 부부들이 모여서? 네, 서로 막 급을 매기는 거죠. 저 집 부인은 어떻더라, 저 남편은 앞으로 클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집단적인 평가 시스템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가 남편의 경력, 그러니까 뭐 승진이나 이런 데 진짜 영향을 미쳤다는 건가요? 네,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성진, 승진, 하고 이런 데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 비공식적인 사회적 면접을 잘 통과하면, 즉 부부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남편 앞길이 좀 트이는 거죠. 승진이나 뭐 중요한 자리로 가는 기회가 열리는데 유리했고, 와, 반대로 평가가 안 좋으면 뭐 성장이 딱 멈출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할 사람, 저는 아직까지 묶어둘 사람, 저거는 조금 오지된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분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 화려한 외출이라는 게 단순 사교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잡기 위한 엄청 중요한 전략적인 무대였던 셈이죠. 정말 대단했네요, 그때는. 그러면 여성들은 주로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고도의 사교 능력이나 안목 같은 걸 길렀을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걸까요? 자료가 몇 가지 흥미로운 통로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성중앙 같은 그 당시 인기 있던 여성 잡지들이었어요. 아, 잡지요. 네. 남편이 사다 주면 그걸 읽으면서 패션 트렌드, 사회 이슈, 교양 지식,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압축적으로 얻었다는 거죠. 자료 표현을 빌리면 잡지 한 권도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정리해갖고 압축시켜 담은 것들. 이게 그냥 가십거리만 아니라 사회랑 연결되는 통로였던 거죠. 잡지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학습 도구가 있었을까요? 네, 영화. 영화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료는 강조해요. 영화요?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건데요. 특히 자막 있는 외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최신 패션, 세련된 화장법, 사교 에티켓, 심지어 외국어까지 익혔다는 거예요. 외국어요? 영화 보고? 네, 자료에서는 심지어 영화를 영화 보면서 다 해버리는 거죠. 라고까지 말해요. 그 당시에는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진짜 제한적이었으니까 영화가 세상을 보는 창이자 동시대 문화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자료였던 거죠. 최고의 교육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니까요. 팝송 같은 서양 음악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잡지 읽고 영화 보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네요. 그 치열했던 화려한 외출에 대비하고 또 막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던 핵심적인 자기개발 활동이었군요. 그렇죠. 집에 있더라도 세상은 안 놓치고 내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료에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냥 소뚜껑 운전하고 아이들하고 기저귀 갈고 이런 가사노동에만 파묻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도 키우고 네, 보는 안목도 커 있어야 되고 세상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정보 얻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노력이었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랑 확 비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보를 얻고 자기를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자료가 딱 그걸 지적해요. 지금은 여성 동화 볼 때 아니에요. 인터넷을 열어갖고 공부를 할 때요. 과거에는 잡지나 영화
영화가 주된 창구였다면 이제는 뭐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인터넷 통해서 세상 모든 정보를 접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인터넷이 새로운 교실이고 잡지고 영화관이고 심지어 사교회장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자료가 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쓰는데요.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부분이요. 네, 그 비유. 인간 한 사람이 컴퓨터다. 이 비유가 현재 우리 삶이나 성장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까요? 이 비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자료 설명을 들어보면 과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지식, 그러니까 내장 하드에 저장된 정보에 더 많이 의존했을 수 있다는 거죠. 내장하도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담아두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의 내장하드 용량은 어쩌면 과거보다 좀 단순화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장하드 용량이 단순화시켜놨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장하드가 단순화됐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을 따라가죠? 바로 강력한 외장 하드 덕분이다. 이게 자료의 설명입니다. 외장하드? 네, 외장 하드죠. 이 외장 하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그 너머의 방대한 인터넷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스마트폰 안에서 다 열어보게끔. 모든 정보와 지식이 거기에 저장돼 있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잠재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군요. 외부 도구랑 연결해서 확장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외장 하드를 잘 활용하는 게 오늘날 개인의 성장이나 관계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신의 고민과 연결해서 보면 인생 후반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이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엄청 강조해요. 이 외장 하드, 즉 온라인상의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내 걸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당신의 인생 경로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성공하고 이런 걸 넘어서 이 외부 정보 저장고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지혜로 바꾸느냐. 이게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료는 심지어 저쪽의 회사에 내 인생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얼마나 내가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해요. 단순히 정보 검색 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더 깊은 차원의 활용? 맞습니다. 핵심은 그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 너머에 있는 거. 거기서 진짜 지혜,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근본 원리, 자료 표현으로는 물리, 이걸 터득하는 거죠. 물리요? 네. 정보가 충분히 쌓여서 일정 수준의 질량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 사물의 이치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그 물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 자료에서는 기획안도 나오고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하. 따라서 기본적인 기술 활용 능력, 그러니까 컴퓨터는 기본으로 우리가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점검을 다 해야 돼.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소양이 됐다. 이런 분석인 거죠. 오늘 분석을 좀 종합해보면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질문 있잖아요. 인생 후반기에 좋은 파트너를 찾는 거. 그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가 보여주는 건 결국 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 기대치, 그리고 개인이 성장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랑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사회적 시기나 역할, 제한된 정보 채널 안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특정 나이나 전통적인 경로에 얽매이기보다는 이 디지털이라는 강력한 외장 하드, 이걸 활용해서 계속 자기를 개발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해졌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결국 나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세상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계속 가꾸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과거 여성들이 잡지나 영화, 사교 모임을 통해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기회를 만들었듯이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 디지털 세계를 얼마나 능숙하게 항해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거죠.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지속적인 노력 자체예요. 자료에서도 강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갖추어가는 이 사람이 지식인이지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이 된 이 외장하드, 즉 디지털 기기랑 인터넷이요. 이게 개인의 성장이나 세상 이해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소비하는지,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게 우리의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잠재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질량 자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차림이나 매너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다면 혹시 지금은 우리가 이 온라인 세상에서 구축하는 지식의 깊이나 넓이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우리의 매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